네, 오늘은 사자성어 아니불로 시작하는 사자성어를 몇 개 골라봤습니다. 가지수는 두 가지인데 횟수는 4번, 6번 해서 10번 정도 성서에 나오는 아니불로 시작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아니불이라는 특성은 저 밑에 아무리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뒤집어 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궁금합니다. 자, 밑에 여기 보니까 이제 알지라고 하지만 화살촉 더하기 입구가 맞나요? 말하자면 좀 주변이 어두울까요? 화살을 쏘는데 말로 조심하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이제 느낄 각이죠. 근데 언제 느끼냐 하는 그 순서가 나오네요.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나서 보니 눈으로 직접 본 듯한 그런 느낌이 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둘 다 불이 우리를 딱 맞고 있어서 자, 어때요? 못 느꼈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표현하면 부지불각, 부지불각이라는 사자성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도 아니불로 시작하죠. 네, 알지의 글자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장소죠. 장소. 어떤 장소일까요? 도끼를 보관해 놓는 그런 외장문이 달려있는 조그마한 창고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 이거를 전부 이제 장소로 통일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따라오는 글자가 뭔가 봤더니 옛날 석 더하기 손수예요. 네, 말하자면 옛날 석이지만 손수가 붙으면 조로 갑니다. 네, 조. 그래서 들조라고 하는데요. 조치를 취한다 할 때 쓰는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도 옆에 내용하고 좀 비슷하게 나가요. 조치를 어떤 장소에서 취했어야 돼요. 그런데 미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조치를 못 취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뭔가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갈팡질팡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조로 시작하는 사자성어가 자, 테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딱 한 번 언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글자하고 맥이 좀 같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함께 참여를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자, 조치를 못 취했다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손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역시 불이 들어가요. 네. 불이 항상 들어가면 뭔가를 좀 불안하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미칠 급이에요. 미쳤다는기보다는 뭔가가 닥쳤다는 얘기죠. 자, 미칠 급, 안입을, 손수, 조치조가 만나네요. 그래서 조수불급이라는 그런 사자성어인데 이것 역시 앞에 있는 이 글자와 함께 손쓸 겨를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들이 많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약간의 좀 뭐라 할까요? 재정적인 것도 좀 준비가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재정적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좀 어, 뭐라 할까요? 어, 당황하지 않고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야말로 손쓸 예, 겨를이 없죠. 손을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뭐 죽을 때 갖고 가기 위해서 모으냐, 네, 쓰고 살지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죽어서 뭐 갖고 가는 거 있습니까? 하지만 살다 보면 자, 이런 경우가 살다 보면 생기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조축이라는 것도 좀 필요하다 하는 걸 느끼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지 부각, 그 다음에 부지 소주라는 이런 사자성어들을 다루면서 좀 준비성을 그래도 조금은 좀 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알지라 그랬잖아요. 알지. 이거는 이제
그냥 알고만 끝나는 것으로 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조심해 그러면 응 알았어 하고 이제 피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스름한 저녁이 아니고 대낮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해가 떴다고 가정한다면 미리 알고 피할 수 있겠죠. 네, 미리 알고. 네,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알지가 된다면 미리 알고 행동을 한다는 자 지혜지가 되겠죠. 네, 지혜지가. 네, 그리고 지로 가지만 또 글자가 틀린 글자가 있네요. 자, 선비가 마음으로 뜻을 품었다 해서 뜻지가 또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한국어로는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어 발음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 발음으로 한번 해볼까요? 부지부죄, 부지부죄가 되고요. 또 부지수어추어, 부지수어추어. 그 다음에 추어셔부지, 추어셔부지. 자, 이렇게 중국어 발음도 한 번씩 해봤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느낄 각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느낄 각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통 이제 감각이라 그러죠. 감각. 그래서 한국어는 감각으로 이 각으로 딱 떨어진다. 근데 이제 중국어는 이게 감하고 만났을 때는요. 깐쥐에 해서 두 글자로 늘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잠수죠. 잠수하고 각하고 만나면 말하자면 감각을 못 느낄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한국어는 수각 이렇게 가죠. 근데 중국어 발음은 이때 주의로 갔던 이 글자가 달라집니다. 수이지ao, 수이지ao 이렇게 달라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각득 한국어로는 이렇게 되죠. 예, 얻을 득이니까요. 근데 이제 중국어로 간다면 쥐에덕, 쥐에덕가 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 표현과 중국어 표현을 함께 다루면서 두 나라에서 쓰는 언어를 습득하는 기회도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자성어에 얽힌 오늘은 세 가지를 다뤄봤죠. 안이불로 시작하기 때문에 뒤집는 그런 성질이 있는 사자성어하고 그리고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손쓸 겨를 없이 당했다는 이런 내용이 맥이 같아서 함께 다뤄봤습니다.